오빠! 응? 오빠. 네. 내가 엄청난 회사를 알아냈는데 뭔데? 이 회사가 응. 원래 필름 회사였는데 응. 제약회사로 이번에 전환을 한대. 요즘에 완전 바이오랑 헬스케어 유망하잖아. 그치.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정보야.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정보야. 진짜? 어. 그 회사 이름이 뭔데? 코닥이라는 회사야. 코다. 근데 앙찌야, 그 소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 봐봐. 이 사이트가 미국 개미들이 일주일 동안 뭘 많이 샀는지 보여주는 사이트거든? 근데 1위에 방금 여보가 말한 요 코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초에 코닥 들고 있던 계좌 수가 9,000개밖에 안 됐는데 이번 주 말에 거의 10만 개가 넘게 늘어났어. 헐? 안녕하세요, 수몽입니다. 여러분, 미국판 동학개미 로빈후더를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동학개미가 있다면 미국엔 로빈후드 투자자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파격적인 무료 수수료와 편리성을 내세워 설립 7년 만에 개인 계좌 수 1위로 올라선 대표적인 증권 앱인데요. 이용자 평균 연령 31세로 딱 미국 밀레니얼들을 위한 대표적인 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로빈후드 고객 중 절반에 달하는 숫자가 올해 주식 거래를 처음 한 소위 주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 보면 이런 뉴스들 보이지 않나요? 미국판 동학 개미들이 산 주식, 예를 들자면 워렌 버핏도 손절했는데 이런 미국 개미들은 항공주나 자동차나 여행주 등을 집중 매수했다, 이런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최근 7월 기사에서도 요즘 미국 개미들이 사재기 하는 종목은 이라면서 상위 10개 종목 중 1위, 2위가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사들에서 본 것처럼 미국 개미들이 요즘 뭘 사고 뭘 파는지 비교적 빠르게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오늘 하나 소개해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두 개의 사이트 중 하나는 바로 로빈트랙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로빈후드에서 고객들의 매매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딱히 영어를 몰라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미국 개미들이 어디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지, 또 어디서 우르르 빠져나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흥미롭게 살펴볼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개미들이 지금 뭘 가장 많이 담고 있을까 궁금하다면 왼쪽 위 두 번째 탭에 있는 리더보드라는 단어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 시점 미국 개미들, 그러니까 로빈후드 고객들이 뭘 담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1위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인 포드인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오른쪽에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홍색이 주가고요, 초록색이 이 포드를 담고 있는 로빈후드 계좌의 숫자입니다. 자세히 보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포드의 주가가 3월부터 급격히 빠지자 로빈후드의 고객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포드를 주워 담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최근 기준 거의 계좌 수 90만 개에 도달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G는 80만 개가 넘는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개미들은 주로 과대 낙폭,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주식들 위주로 담은 걸 알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올해 많이 떨어진 아메리칸 에어나 델타 항공, 그리고 디즈니, 대표적인 여행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과 노르웨건 크루즈 등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 8위에 올라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계좌 수가 무려 53만 개에 달하는데,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면 역시 올해 2월 3월까지는 계좌가 약 15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다가 테슬라 주가 상승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늘어서 20만 개, 30만 개를 넘어서 순식간에 지금 현재는 거의 55만 개 계좌에 육박할 정도의 계좌에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많이 담고 있는 거 말고 최근 들어서 미국 개미들이 많이 담기 시작한 혹은 많이 팔기 시작한 주식이 궁금하다면 우측 상단에서 세 번째 탭인 Popularity Changes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기간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하루 내에, 빠르게는 최근 한두 시간 내에 가장 밀레니얼들이 많이 담거나 판 주식,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여기 일주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밀레니얼들이 가장 많이 담은 주식들을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가장 많이 늘어난 주식, 가장 많이 팔은 주식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주식부터 보면 최근 일주일 동안 미국 밀레니얼들은 코닥이라는 티커 KODK라는 회사의 주식을 주 초반에는 고작 9,000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가 한 주가 끝날 때쯤엔 무려 10만 개가 넘는 계좌를 보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000개의 계좌에서 매수가 들어온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차트를 보더라도 평소에 7,000, 8,000개 정도 되던 초록색 계좌가 갑자기 7월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여기 초록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쭉 올라가다가 13만 개가 넘는 계좌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현재는 약
10만 개 정도의 계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은 이번 주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한 애플이 보이네요. 원래도 57만여 개 계좌에서 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4만 개 계좌에서 더 매수를 하면서 61만 개 계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의 주가는 분홍색, 빨간색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보다도 더 가파르게 초록색 계좌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4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 백신 이슈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 모더나 같은 주식도 꾸준히 지금 주가 상승과 함께 계좌 수가 급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숙한 기업도 있고 생소한 기업들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 비교적 대형주 외에도 중소형주 또는 신생 기업들까지도 활발하게 매매가 엄청나게 이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그 외에도 ETF 기준으로는 여기 금 ETF와 은 ETF가 ETF 중에서는 밀레니얼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늘린 ETF로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미국 밀레니얼들이 뭘 많이 담았는지 이번 주 들어서 혹은 원하는 기간 동안 어느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판 주식을 보고 싶다면 이렇게 눌러준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은 미국의 자동차 기업 포드가 가장 많이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식들을 많이 팔고 있는지 계좌 수 기준으로 한 번쯤 트렌드 파악 삼아서 살펴보기에 흥미로운 사이트로 보여집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 사이트는 미국의 개미들, 저 같은 30대 밀레니얼들이 어느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지 또 어떤 주식들을 많이 들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주식들을 많이 팔고 있는지 비교적 실시간에 가깝게 원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걸 보고 매매를 한다거나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고 기업을 보지 않고 단순히 이런 증감만 보고 투자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묻지마 투자, 묻지마 투기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해야겠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요즘 미국 개미들이 이런 주식들에 쏠려 있구나, 이런 주식들로 우르르 몰려가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아, 좀 조심하긴 해야겠다, 너무 과도하게 이쪽으로 쏠리네 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 지표로도 삼을 수 있고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유의사항으로 한 번씩 살펴보는 정도로 활용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앱을 활용한 20대 대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로 더욱더 이 앱에 대한 비난이 커질 정도로 도박과 같은 매매를 권장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올해 현관 입구에다 방탄 유리를 설치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이트가 있고 밀레니얼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두 번째 사이트는 바로 에이펙스 클리어링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매 분기마다 밀레니얼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변화를 비교적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좋은 사이트입니다. 마침 7월 30일 기준으로 따끈따끈한 자료가 나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130만 개 계좌를 대상으로 평균 연령은 31.5세 정도, 그리고 평균 계좌 규모는 2,300불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130만 개 계좌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기관에서 이렇게 밀레니얼 말고도 세대별로 어떤 주식들을 많이 들고 있는지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제네레이션 Z 같은 경우는 1996년 이후 출생자, 그리고 밀레니얼 같은 경우는 24살에서 39세, X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보시는 것처럼 상위 20개 종목을 정리해놨습니다. 재밌는 점은 세대 불문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순위 1, 2등은 애플과 아마존이라는 점이고요. 3등부터 이제 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가장 올드한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오히려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에 테슬라가 있고요. 나머지 세대에는 전부 다 테슬라가 3위로 비중이 많이 올라선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가장 어린 세대인 제네레이션 G에서만 디즈니의 순위가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뒤이어서 넷플릭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즈니와 넷플릭스 같이 미디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다른 세대에 비해서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제가 쭉 살펴보면서 느꼈던 점은 다른 세대에는 순위가 많이 밀려 있는데 Z세대와 밀레니얼에서만 델타항공, 유나이티드 에어, 그리고 크루즈 기업 카니발, 이런 올해 많이 과대 낙폭, 그리고 또 여행과 관련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상대적으로 담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른쪽에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는 어딜 봐도 항공주도 보이지 않고 크루즈도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비교적 이런 많이 떨어진 과대 낙폭주보다는 조금 더 안전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하나 재미있었던 점은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밀레니얼이나 X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모두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이렇게 15위 순위권에 있고 13위 그리고 19위에
있었는데요. 가장 어린 세대인 Z세대에서는 알리바바가 순위권에 없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의외로 이렇게 대표적인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았던 세대인데 오히려 투자 대상이 없다는 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었던 점은 오히려 미국의 신생 기업인 테슬라가 아니라 올드하게 비춰질 수 있는 자동차 기업인 포드가 순위권에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나머지 세대에는 이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 포드가 아예 순위권에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특이했던 점들은 여기 중간 부분이었는데요. 베이비 부머들은 의료 장비 기업이나 헬스케어 기업인 에봇 레보레토리스나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머크와 같은 의료 장비 헬스케어 기업들이 각각 100등 안에 랭크가 돼 있었는데 이 기업들은 밀레니얼들이 투자하고 있는 100개 기업엔 아예 순위권에도 없다는 게 이번 레포트의 인상 깊은 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세대별로 차이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럼 이번엔 밀레니얼들이 투자하고 있는 100개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론 앞서 보여드린 사이트처럼 실시간은 아니고 6월 30일 기준 올해 두 번째 분기 기준 계좌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1분기 그러니까 3월 31일 이후에 어떻게 순위가 변화했는지만 봐도 의미가 있는 데이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재밌는 점은 1위 애플, 아마존, 3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디즈니 등 6위까지의 순위는 변화가 없었던 점이고요. 대표적인 항공기 제작사 보잉이 순식간에 순위에 14계단을 건너 올라와서 7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와 AMD 유지되고 있고요.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7계단 내려가서 10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급상승한 걸 알 수 있고요. 알파벳 순위 하락, 델타 항공 순위 상승, 그리고 알리바바도 순위가 내려갔고요. 아마존의 대항마라 불리는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쇼피파이의 순위가 급등하고 있는 것도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Z세대와 밀레니얼들의 공통점으로 올해 상반기에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줍줍하는 점이었는데요. 아메리칸 에어와 크루즈 업체 카니발,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이렇게 순위가 무려 40계단, 50계단 넘게 오를 정도로 빅점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 사우스웨스트도 무려 88계단이나 올라와 있고요. 아예 순위권에도 없었던 모더나, 요즘 백신 때문에 핫한 기업이죠. 랭크에도 없었지만 빅점프를 해서 순식간에 40계단 올라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사이트에 오시면 매 3개월마다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그래도 어떤 기업들에 관심이 있고 어떤 기업들에 좀 관심이 사그라들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서 잠깐 한 번씩 살펴보면서 점검하기에 좋은 사이트로 보여지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제가 매 분기마다 유튜브에도 올릴 예정이지만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카페, 채널에도 다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뭘 사고 파는지 비교적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와 분기마다 잘 정리돼서 보여지는 사이트 하나 총 2개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